네, 반갑습니다. NK수학과 조윤준입니다. 자, 일단 경안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이번에 공통수학2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 상당히 어려웠었고 저도 문제를 풀면서 거의 좀 시간이 많이 촉박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잘 푸신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좀 시험을 좀 잘 못 본 학생들도 있겠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기말고사 또 잘 달리면 되니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경안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문제들 주요 문항들 해설 강의를 좀 해드릴 건데 괜찮은 문제들이 좀 많아요. 꽤 괜찮은 문제들이 좀 많은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문항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6번입니다. 16번. 자, 요 문제는 이제 제가 왜 주요 문항이라 하냐면 이게 약간 좀 샛길로 샜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좌표평면 상에서 어떤 원이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라는 원이 있고 그 다음 어떤 직선이 있는데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k의 자 x-6은 제로. 자, 요 직선이랑 이 원이랑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거 공통 부분을 딱 보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원 하나 그려놓고 이게 이제 교점을 찾았을 때 x가 6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y가 4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6,4니까 여기쯤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하나 선을 그어주고 요거 하나 선을 그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좀 찾아주면 답이 나오기는 할 건데 일단 요거 계산했을 때 답이 조금 더럽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6,4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원과 만나야 되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 사이에 있으면 원과 만나겠죠? 그러니까 요거 찾으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만약에 식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식을 쓰겠죠? 예, 그럼 기울기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K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활용해 주셔서 식을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식을 좀 정리해서 얘가 KX 더하기 2X니까 K 플러스 2X 이렇게 마이너스 6K고 마이너스 Y니까 이렇게 두고 마이너스 6K에서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8 이퀄 제로다. 이렇게 식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요. 똑같이 접하는 상황이니까 원점에서 거리가 얼마다? 반지름 4다.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좀 현명한 선택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거리 공식을 해야죠. 그럼 얘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써주면 자, 거리를 썼을 때 4가 나와야 되고 루트에 예제곱에서 예제곱 더해주시면요. K제곱 더하기 자 K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4K 플러스 4에다가 1 더하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0 집어넣으면 얘가 죽을 거고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를 없애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정리해서 계산해 주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2로 나눠줄게요. 그럼 3K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가 2가 되겠죠. 제곱해서 넘길게요. 얘 제곱해서 얘를 넘길게요. 그럼 얘는 제곱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4K 제곱 더하기 16K 더하기 20은 요거 제곱해주면 되죠? 9K 제곱 더하기 24K 플러스 16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K의 값이 하나가 M이 나올 거고 하나가 라지 M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요게 M인 거고 요게 M이 아니죠. 요게 M인 거고 요게 라지 M인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요. 5K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4는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5, 1이고 2, 2라서 여기가 10이면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그럼 K 값이 5분의 2랑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요. 결국 구하라는 것은 M분의 라지 M인 거니까. 그렇죠? 라지 M분의 M인 거죠. 그럼 이제 얘가 더 크고 얘를 나눠야 되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나눠야 되니까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면 네, 되겠죠. 5분의 2가 아닌가요?
네, 그쵸? 아, 그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가 되겠고, 아, 이것도 잘못했죠. 요게 마이너스 2죠? 예. 그래서 요게 m이고, 요게 라지 m이라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 얘 역수 곱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아, 마이너스 5, 쏘리. 10. 이렇게 계산이 안 되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16번 치고는 뭐, 이렇게 처음에 접근한 친구들이 있었으면 약간 좀 낭패를 봤을 수도 있겠는데, 처음부터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주요 문항이라고 했던 거는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뒀을 때 좀 뺏길 수 있다. 이렇게 풀게 되면 M을 또 찾아가지고 K를 또 각각 따로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게 시간적으로 좀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요게 주요 문항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번. 약간 문제 자체가 뭔가 어디서 뭔가 좀 추가적으로 뭔가를 좀 더 덧붙인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요것도 뭐 한번 읽어보시면 스포츠 클럽 활동으로 이제 배드민턴과 탁구 이제 두 종목을 운영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51명이래. 그러면 일단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1이다. 요게 일단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배드민턴을 희망하는 학생을 NA라고 잡을까요? NA는 자,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2배이고 탁구를 희망하는 학생 수를 MB라 잡아볼까요? 그럼 얘도 두 종목 중 어느 것도 희망하지 않는 거. 그러면 전체 집합 기준에서 A 집합 이렇게 있고 B 집합 이렇게 있죠? 어느 것도 희망하지 않는 녀석을 X라 잡읍시다. 그럼 NA가 몇 X가 될 거냐면 2X가 될 거고요. MB가 몇 X가 되죠? 4X가 되겠죠. 괜찮으시죠? 그렇죠? 여기가 2x, 여기가 4x.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이 51개라 했으니까 n, a 합 b는 51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x니까 여기 전체 50이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요게 될 거고요. 요거는 na랑 mb랑 na 교비를 뺀 거. 그럼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n A교 B라고 하는 것은 얘를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7x-5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배드민턴과 탁구를 모두 이만한 학생 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A 교집합 B의 원소들의 최소값은 늘 말씀드리지만 0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됐죠? 0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 값도 0에 가까운, 즉 7x-51이 0이 될 때가 최소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x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자 51을 이렇게 넘기니까 13이 될 거라는 거죠. 아, 미안해요. 계산이 안 되죠. x가 이제 7분의 51이 될 겁니다.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럼 일단 뭐 0은 될 수가 없어요. x가 어쨌든 자연수일 거기 때문에 학생 수가 뭐 2분의 1명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7x-51이 제일 작아지는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 중에서 7, 7에 49면 마이너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7, 8에 56. 즉 x가 8부터 교집합이 뭔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는 0 이상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고 그게 8부터라는 거야. 8을 집어넣으면 56이니까 56에서 51을 빼니까 일단 5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5개가 되는지 한번 보면 x가 8이잖아요. 그럼 한번 맞아떨어진지 보자고. 얘가 8이고 교집합이 5개니까 얘가 5가 되고 얘가 이제 16이니까 11이 될 거고 얘가 32니까 그렇죠? 8이니까 32겠죠? 32니까 27.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얘가 38이고 43이니까 51. 딱 되죠? 아, 얘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최대값은 계속 커지는데 근데 계속 커지지만 네. 이 51명을 뭔가를 넘길 수는 없으니까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A교집합 B가 언제 최대가 될 건지를 머릿속에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우리가 배웠었죠. 부분집합의 관계에 있으면 된다. 그렇죠? 얘가 최소가 될 때는 공집합에 가까우시면 되고 얘가 최대가 될 때는 부분집합 관계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가 2x개고 B의 원소의 개수가 4x개니까 x는 자연수니까 무조건 MB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최대가 될 때는 A가
B의 부분집합인 이런 관계에서 만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괜찮으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지금 요 친구를 뭐라고 잡았냐면 아까 나와 있는 것대로 7x-51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A라는 녀석이 어쨌든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B라는 녀석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풀었던 거니까 요 좀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요 영역, 요 교집합의 영역이 요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이게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커지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가 빵이 되면 좋긴 한데 뭐 빵이 안 될 수도 있죠. 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7x-51이랑 얘를 더한 값이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요 전체 값이 얼마냐면 지금 현재 2x라고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7x-51이 2x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왜냐면 이게 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갔을 때 교집합의 원소들의 개수가 제일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몰라. 근데 확실한 거는 이 7x-51이 교집합의 원소인데 그 교집합의 원소가 그래도 A라는 집합의 원소보다는 항상 작기는 할 거 아니에요. A보다는. 그쵸? 만약에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아 버리면 여기가 빵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A가 똑같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교집합의 원소는 집합 A의 원소보다는 항상 작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걸로 식을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넘기면 마이너스 51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반대로 바꿔서 5분의 51 이하가 된다. 이가 한 10점 얼마니까요. x는 11대가 최대가 되겠죠. 얼마 안 되네요. 8에서 10까지니까. 그죠? 그래서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10 집어넣으면 70에서 51을 빼는 거니까요. 19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2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 좀 여기 한번 지우고 쓱 풀어볼게요. 18번. 주요 문항에 또 18번 문제가 또 들어가 있겠죠. 네. 요것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거 보니까 기출 문제더라고요. 이 18번은. 모의고사 약간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인데 그 중에서도 한 19번이었나 어쨌든 18번이었나 중킬러급이었습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었죠. 자, 일단 뭐 표현을 먼저 해보시면 A가 1,5라 했으니까 뭐 대략 여기쯤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B가 이제 마이너스 3,3이니까 한 여기쯤 있겠죠. 그 다음에 C라는 좌표가 지금 6,3이라 했으니까 뭐 한 여기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의 길이가 약간 이렇게 생겼네요. 2등변인가요? 라고 봤더니 얘가 마3이고 얘가 6이니까 얘네들의 중간은 2분의 3인데 얘가 1이기 때문에 2등변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요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는 mx 더하기 n이 bc를 2대1로 내분하면서 자, bc를 2대1로 내분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분을 해야 돼. 2대1로. 근데 이 전체 길이가 9라고 했거든. 그러면 9고 2대1이니까 3분의 2를 곱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 이제 3이 있을 거고 3을 어디다 찍을까? 한 여기쯤 찍을게요. 위치 관계는 다 엉망인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2대1 내분점이거든요. 여기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몇 등분해야 돼? 2등분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뭐 대략 이렇게 돼서 요 넓이랑 똑같으면 되겠죠. 네. 자, 여기 이제 기출틱한 문제예요. 왜 기출틱한 문제냐면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냐?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올게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칩시다. 예, 그러면 얘가 2대1이니까 2대1 잡아서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y는 mx 더하기 n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여기에 좌표는 3,3이다. 미리 좀 잡아 놓을 거고요. 그러면 넓이가 2등분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요게 약간 기출틱한 문제인데 옛날에 기출에 약간 요런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의 면적 있죠. 여기의 면적. 여기 면적을 어차피 1대 2잖아요.
여기를 S라고 취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주황색의 이 면적은 ES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우신 건 없으시죠? 자, 근데 얘가 2등분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2등분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뭐 잡아도 괜찮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한 번에 생각이 좀 나지 않는 친구들은 따로따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 면적을 그냥 T라고 할게요. T. 그럼 여기 면적 요것도 T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요 면적이 되기 위해서는 얘랑 얘를 더해야 되는데 얘만 찾으면 되거든요. 얘는 S니까. 근데 얘는 전체가 ES인데 거기서 T를 뺀 거랑 같겠죠? 그래서 얘가 ES 빼기 T예요. 그럼 결론은 ES 빼기 T에서 S를 더한 게 T가 되면 되죠. 따라서 3S 마이너스 T가 T가 돼야 되니까 S는 3분의 2T 이런 식으로 비율 관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을 내봅시다. 자, 지금 여기가 지금 T입니다. T고요. 맞죠? ES에서 T를 뺀 거. 그 다음에 요거를 다 더해서 T다. 2T. S는 3분의 2T. 됐죠? S는 3분의 2T. 오케이. 맞죠? 그러면 자, 요 면적을 한번 볼게요. 요 면적. S가 3분의 2T라고 했으니까 S 대신에 3분의 2T를 집어넣게 되면 3분의 4T에서 T를 빼는 거죠. 따라서 이만큼의 면적이 3분의 T가 될 겁니다. 3분의 T. 그 다음에 S는 3분의 2T니까 여기는 3분의 2T가 될 거고요. 그 다음 T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삼각형 기준에서 봤을 때 요 친구가 3분의 T랑 T라는 건 넓이 B가 1대 3이라는 거거든요. 3배하면 얘잖아요. 여기가 1대 3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점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1대 3으로 내분한 점도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면 A라는 좌표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1,5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좌표가 마 3,3이니까 얘네들을 1대 3으로 내분한 점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요거 마 3에서 3 더하니까 0이 돼서 0이네요. 0, 그래도 이제 Y절편을 준 것 같죠? 3에서 15 더하니까 18, 4분의 18이니까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요 점이 요 점의 좌표가 되고 요 점이 3,3이니까 0,2분의 9에서 3,3의 직선을 구해 보시면 기울기가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y절편이 2분의 9겠죠. 따라서 m과 n을 구했고요. 두 개 더하시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번도 이제 기출을 가져오신 거죠. 기출을 가져왔고 좀 빠르게 이걸 판단해서 여기다가 요 선을 끊는 요 포인트를 조금 잡으시면 그래도 이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래도 이제 이게 뭐 끝판왕 문제도 아니고 20번 전에 있었던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 발상을 못 하시면 시간을 엄청 뺏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자, 요 문제도 뭐 상당히 되게 빡세해 보이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같이 읽어보시면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게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같이 가봅시다. 도형의 성질을 겁나게 쓸 겁니다. x-3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2의 전체 제곱 이코르 4. 그러면 이게 y는 mx랑 만나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지금 이 두 점과 a랑 b에서 각각 원에 이제 접하는 접선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에 곱을 묶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면 얘는 일단은 뭐 2니까 아이고 뭐 그림 또 크게 그려야 되나? 크게 그립시다.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냥 됐죠? 얘가 3,2. 그러면 y는 mx를 지나갈 거고 이렇게 지나가면 a랑 b가 생길 거고 자, 그 a랑 b라는 친구가 어쨌든 뭘 만들어내면 돼요? 뭘 만들어내면 돼? 수직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수직이 조금 안 이쁘게 나올 것 같아. 어떻게 끄면 좀 수직이 예쁘게 나올까? 네, 이렇게 끌게요. 이렇게 꺼낼게요. 이게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래도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하죠. 네. 요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얘가 A고 얘가 B거든요. 그래서 A랑 B가 MX를 딱 지나가는 Y는 MX.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놓는 거죠.
예. 그러면 원 바깥쪽에서 어떤 뭐 접선이니까 극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빨간색 선이 실제로 극선이야, 극선. 그러면 이제 풀이 방법이 극선을 활용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에 좌표를 제가 A, B라 잡으면요. A, B에서 그었을 때 뭐 물론 이제 수직 조건도 있기는 해야 되겠지만 극선의 방정식인 A, B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점을 또 활용을 하시면 A, B에서 3, 2니까 A 빼기 3, X-3 그 다음 플러스 B 빼기 2, Y-2는 제곱이니까 4가 된다. 요거랑 어쨌든 얘가 그 지금 요 구한 요 직선이 얘거든요. 잘 정리하셔서 결국에 이제 또 값을 대입했을 때 사라지니까 뭐 그런 것들 통해서 개수 비교하시고 뭐 적절하게 식을 막 연립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너무 돌아가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사실 이제 요렇게 넘어가도 풀리긴 할 건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비가 된다는 거죠. 시험장에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자, 포인트를 다시 짚읍시다. 포인트는요, 수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얘가 mx래요. 그럼 잘 봐요. 이런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들면 좋을 것 같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이거든요. 그럼 실수 m 값이 어쨌든 몇 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개가 있겠죠. 뭐 한 3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왜 하필 실수일까? 정수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뭔가 정확하게 두 값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두 값이든 세 값이든. 일단 뭐 한 개 이상이라는 거겠죠. 자, 접점에서 선을 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길이가 같고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라서 직사각형이 되는데 길이까지 갔는데 정사각형 됩니다. 이 점을 활용하는 거야. 얘가 직각 이등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되잖아. 왜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사각형이 되고 정사각형이 되니까 이 빨간색 선에서 요 초록색 삼각형을 보시면 직각 이등변이 되는 거고요. 잘 봐요. 얘가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직각 이등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3,2에서요. y는 mx까지의 거리가 루트 2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게임이 끝이 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려면 얘가 정사각형일 때만 성립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일 때만 얘가 수직되면서 이 거리가 루트 2가 된다고. 근데 그런 상황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식은 이렇게 쓰고 그때 m 값을 찾아주면 되고 심지어 m의 값에 곱이 있기 때문에 근계수 쳐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시면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mx 빼기 y니까 3m-2는 루트 2. 넘겨서 이제 제곱하시면요. 9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는 2m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정리해 주시면 7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2는 제로다. 얘를 만족하는 m값이 2개 있을 거고 그 m값에 곱을 묶고 있으니까 근각예수의 관계에 의해서 7분의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번은 이제 해설 들은 친구들은 좀 허무할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극선까지 막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예 손도 못 댔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생각보다 도형의 성질에서 물어보는 게 단순했구나. y는 mx에서 이 거리가 루트 2다. 왜냐하면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정사각형일 때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얘가 2일 때 여기가 루트 2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답을 내시면 되고 여튼 이제 답은 7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를 봤을 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0번 문제가 좀 상당히 이제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경우의 수 문제처럼 보이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헤맸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헤맸는데 이거 바보같이 생각을 좀 해가지고 좀 헤맸던 거고 사실 이제 그 핵심만 보면 이게 별거 없었던 문제였다라는 게 딱 보이거든요. 20번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집합은 8 이하 자연수라 했으니까 뭐 1부터 8까지 정도는 나열을 하는데 엔간하면 뭐 그냥 다 적어 놓읍시다.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3, 4, 5, 6, 7, 8까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집합이 현재 1, 2, 3, 4라 했으니까 C라는 집합도 1, 2, 3, 4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집합, 부분 집합 중 A, B 중에서 B에 대한 A의 차집합, B에 대한 A의 차집합, 요게 이제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B 교집합 C,
A 여집합 합집합 C 요거래요. 이거를 만족을 시킨대요. 이게 만족되는 조건이고 이게 조건이 되겠죠. 자, 그때 A 교집합 B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서로 다른 A 교집합 B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결국 A 교집합 B가 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구해라. 이 말은 A랑 B 교집합한 거에 서로 다른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집합의 개수 문제죠. 부분 집합의 개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데 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조건이 가장 핵심적인 힌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이거 어떻게 고민하냐에 따라서 판도가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자, 그냥 이제 이렇게 좀 풀자는 거죠. 뭐 전체 집합을 이렇게 두시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를 좀 빨리 찾아야 되니까, 물론 근데 그냥 계산을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쓰니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알아보기가 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영역을 나눕니다. 1번 영역, 여기 2번이라 할게요. 3번, 여기 좀 작게 적어가지고 4번, 5번, 6번, 7번, 8번 영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비교집합 C라고 하는 것은 뭐 바로 보이죠? 4번과 7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요. A의 여집합이니까 A가 아니니까 1678이겠죠. 1678. 에다가 C를 합집합시켜야 되는데 4578을 합집합시키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4578이라고 하는 거는 7과 8을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4번과 5번은 뒤에다 그냥 추가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뭐가 돼요? 똑같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4번, 7번이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4번과 7번이 여기 둘 다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1번, 6번, 8번, 5번 이 4개는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왜냐면 그래야 이 두 개를 더한 게 얘네들 다 더한 거랑 같을 거 아니야. 따라서 1번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 없어야 되고, 얘 공집합이라는 소리예요. 6번도 공집합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8번도 공집합이어야 돼요. 5번도 공집합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남아있는 것이 3번, 2번, 3번, 4번, 7번 이렇게만 남아있어요. 자, 근데 포인트를 잡으셔야죠. B에 대한 A의 차집합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B에 대한 A의 차집합은 7번이 되겠죠. 여기에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C라는 원소가 나왔어요. C라는 원소가 1개, 2개, 3개, 4개가 나와요. 4개. 원소가 4개. 그럼 이 안에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영역들이 공집합이라며 그러면 여기 하나가 여기랑 여기에 1, 2, 3, 4가 다 모여 있겠구나. 근데 너가 3개잖아. 너가 몇 개니? 무조건 1개여야 되겠지. 왜? C라는 집합이 1, 2, 3, 4, 4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4번과 7번을 합쳐서 4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7번이 3개니까 4번이 1개란 소리야. 쌤이 아까 이거를 생각을 못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제 뭐 4번, 7번에 뭐 1, 2, 3, 4가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별의별 이상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돌아갔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냥 뭐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 진짜 너무 어렵게 냈다라고 이제 저도 착각을 했죠. 근데 이제 제대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풀고 나면 원래 항상 별게 아니긴 한데, 하여튼 이해되시죠? 이렇게 영조를 하시니까, 영역 쪼개기를 하시니까 결국에 이제 C라는 집합 안에 이 7이라는 녀석이 무조건 3개 들어가 있어야 되고 4라는 녀석이 이제 1개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 있으면 딱 4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한 걸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한 걸려 있다. 2번, 3번은 뭐 볼 필요도 없는 녀석들인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이 교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걸 고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4번과 3번의 영향이 있을 테니까 4번과 7번 안에 누가 있으면 되죠? 1, 2, 3, 4가 들어가 있으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4번과 7번 중에서 4번의 1개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원소 중에서, 여기다 쓸게요. 4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죠. 그러면 1, 2, 3, 4 중에 하나를 뽑아 놓으면 여기 1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2, 3, 4가 여기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테니까 경우의 수는 1가지가 되겠죠. 여기 2, 3, 4가 들어갈 테니까 나머지 애들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원소가요. 얘네들 2, 3, 4, 7을 합쳐서요. 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조건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잖아. 아까 1번도 공집합이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 4번, 2번, 3번, 4번, 7번을 다 더한 게 전체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1, 2, 3, 4는 이미 썼으니까 얘는 지웁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우시면 5번, 6번, 7번, 8번이 자 이미 여기는 들어갔고요. 여기 이미 들어갔죠? 그럼 남아있는 2번과 3번이라는 구역 안에 5번, 6번, 7번, 8번이 적절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2번과 3번한테 이제 5번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5번의 원소야. 2번에 들어갈래? 3번에 들어갈래? 두 가지가 나오겠죠, 경우의 수가. 6번의 원소한테 자, 2번과 3번 중에 어디로 들어갈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겠죠. 7번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겠죠. 8번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겠죠. 따라서 총 몇 번의 선택지를 주면 됩니까? 2의 4승계의 선택지를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그걸 다 물어보면 다 물어봤을 때 3번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 3번과 4번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됐으니까 교집합이 나왔겠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뭐 3번에 공집합이 들어가도 되냐? 당연히 되지. 왜냐하면 다 2번에 몰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번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4번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집합이 하나는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2의 4승계로 곱하시면 되고 얘가 16개고 얘가 4개니까 2개 곱하면 네, 64개가 되고 답은 2번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20번도 약간 해석만 조금 잘 하시면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그 해석이 그것도 시험장 안에서 침착하게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튼 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논술형 2번까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논술형 2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A랑 B랑 C랑 D를 다 뭐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평사입니다. 평사인데 지금 이제 A랑 C가 이제 여기를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를 지나가는 게 아니죠. 자, 뭐 일단 여기까지만 그려놓을게요. 일단 밑그림은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되는데 자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냐면 지금 이제 문제에서 요거랑 그 다음에 요 직각이죠. 3x-y니까 요거 그림 상당히 잘못 그렸는데 이거 심지어 직각도 아니에요. 직각도 아니죠. 실수할 뻔. 그냥 쓸게요. y는 3분의 1x 그 다음에 요게 이제 y는 3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여기에 모두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이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여기도 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지?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여기도 어딘가 있을 거고 여기도 똑같이 어딘가 있겠죠. 근데 걔네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심에서 수발 내리고 중심에서 수발 내리잖아요. 그럼 길이가 같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요 직선과 어디? 요 직선에 각의 2등분선 상의 원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자, 각의 2등분인데 솔직히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은 유일하게 얘밖에 없겠죠. 얘네들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 여기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원들이 그려질 텐데 그 중에서 반지름이 8인 거는 유일하게 얘밖에 없을 거예요. 얘도 얘밖에 없을 거예요. 얘도 얘밖에 없을 거예요. 얘도 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평사가 어떤 정해진 상수값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거니까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서 얘를 찾아보자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알 거냐? 이거 뭐 그냥 써야죠. 각의 2등분선. 자, 요 두 친구의 각의 2등분선을 구할 겁니다. 그럼 x, y에서 3x-y는 제로. 그 다음에 x-3y는 제로. 요 두 개를 계산을 해보시면요. 정리하면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두 개가 나와요. 4x-4y는 0이랑 2x 플러스 2y는 0. 그래서 실제로 얘가 x는 y, 얘는 x는 마이너스 y. 요거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제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서로 수직관계 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
y는 x라는 굉장히 단순한, y는 마이너스 x라는 굉장히 단순한 어떤 직선 위에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 점에서 요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그 점을 활용해서 a까지 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지.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닙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구할게요. 여기에 좌표를 제가 임의로 알파,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사분면이겠죠. 지금 A는 1사분면이 있으니까 알파, 알파. 알파, 알파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8이다. 왜냐면 반지름 길이가 아까 8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공식을 써주면 루트 10분의 자, 알파 넣고 알파 넣으면 2알파가 되는데 절대값 씌워야 되는데 알파가 어차피 양수라고 제가 조건을 깔아놨잖아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8이 돼야 되겠죠. 요거 약분해주고요. 그럼 결국 알파라고 하는 것은 4루트 1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A의 좌표가 나옵니다. A의 좌표가 4루트 10, 4루트 10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어차피 평사라며 평사. 요거 하나만 더 구해보자. 그러면 이제 B라는 좌표는 뭐라고 잡을 수 있죠? 알파는 썼으니까 베타로 할까요? 귀찮으니까 그냥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알파. 알파가 양수라고 또 옷을 박아놨죠. 왜냐면 B는 2사분면이 있는 거니까. 얘도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8이다. 이걸 이용해 주시면 되고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알파랑 알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알파에서 알파 뺐으니까 마이너스 4알파. 절대값 마이너스 4알파는 플러스로 바꿀 수 있고 알파는 어차피 양수라고 제가 아까 조건에 걸어놨으니까 얘를 4알파라 두셔도 되겠죠. 이게 8이 될 테니까 약분해주면 2가 될 거고 알파는 2루트 10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여기 있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 2루트 10, 2루트 10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됐죠? 그럼 얘 하나만 구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가 지금 원점이기 때문에 A, B, 원점 해서 여기의 면적을 계산해 보시면 요 면적을 S라고 하면 전체 면적은 4S가 되겠죠. 따라서 S를 구하기 위해서 평균 심말근 정리 쓰시면 안 돼요.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수직임을 이용해 가지고 OA랑 OB 길이를 직접 구하시면 되고요. OA 길이 구하실 때도 나름의 팁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지금 4루트 10, 4루트 10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점까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제가 선을 이렇게 잡으면 직각 이등변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 B가 1대1대 루트 2다 라는 거고 요 길이가 지금 4루트 10이니까 루트 2배 하면 4루트 20이 돼서 8루트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B의 길이는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동일하게 하면 되고 여기다 루트 2배를 하면 4루트 5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곱해서 나누기 1을 하면 되죠. 그러면 저 삼각형 S라고 하는 것은 얘랑 얘 곱하면 32 곱하기 5니까 16 곱하기 5라서 80이 될 거고 그럼 평사는 저게 4개 있으면 되니까 320이 답이 된다라는 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논술형 2번까지 이렇게 경안고등학교 주요 문항을 풀어봤는데요. 그 오답한 문항들을 보시면 그래도 이제 좀 이런 이제 타입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실수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문제 풀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버리셔야 돼요. 그런 거 이제 시간을 뺏기고 연연해 하다가 앞에 검토를 못하고 또 틀리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좀 버거웠을 거고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도형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기말고사 때도 잘 준비해서 뭐 더 점수를 끌어올리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너무 기죽지 마시고 지금 하던 공부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여튼 경안고 1 학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요 경안고등학교 1학년 해설을 맡은 NK 수학과 조윤준이라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